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그곳에서 6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죠? 하지만 오늘 정숙 씨에게 일어날 일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숙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위해 맛있는 반찬거리를 잔뜩 사서 오는 길이었죠. 아들이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엄마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민준이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낸다니 가끔 이렇게 반찬이라도 해다 줘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인 김지혜한테 전화를 해도 영받지를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게 연락하지도 않고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정숙 씨는 애써 넘겼었죠. 정숙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알려준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정숙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정숙 씨가 떡하니 사준 바로 그 집, 아들 내외가 알콩달콩 살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지혜가 생판 모르는 웬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진짜 부부처럼 다정하게요. 정숙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야, 저게 대체 뭐야? 다급한 마음에 집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정숙 씨를 본 지혜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버렸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혜야,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고? 정숙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정숙 씨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정숙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님이 나가주세요. 지혜가 뻔뻔하게도 피식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숙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잖아요. 지혜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옆에 멀뚱히 서 있던 남자도 덩달아씩 웃더군요. 정숙 씨를 아주 우습게 보는 듯한 그런 비웃음이었죠. 정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니? 정숙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든가요? 지혜가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 씨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놨어요. 정숙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정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죠.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숙 씨는 그날부터 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민준이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다들 요즘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정숙 씨는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아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정숙 씨, 혹시 아드님 일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법원이요? 아니, 왜요?
정숙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며느리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글쎄,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면서요.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바람? 우리 민준이가? 말도 안 돼. 정숙 씨는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아들이 바람을 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한다니. 이건 뭔가 단단한 증거라도 있다는 뜻이었죠.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민준이가 진짜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왜 엄마인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애의 성격상 큰 실수를 했다면 엄마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동료라며 웬 남자가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민준이 형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거든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면서 민준이 형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요. 정숙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는데 사람들 시선이 좀 그렇죠. 민준이 형도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설마 정말 우리 민준이가. 하지만 정숙 씨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아들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며느리의 주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 같았죠. 정숙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민준이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그 맹랑한 며느리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똑똑히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정숙 씨는 민준이가 다닌다는 회사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봤지만 민준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안 나온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정숙 씨는 정말 우연히 민준이의 대학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친 건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형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네.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 그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비좁은 고시원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민준이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가 없단다. 그런데 네 형수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친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민준이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정숙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매우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혜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다는 것도요. 정숙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민준이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어. 아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엄마로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신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정숙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고시원에 도착한 정숙 씨는 낡고 허름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요? 아, 민준 씨요? 3층 21호에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표정이 금세 안쓰럽다는 듯 변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정숙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21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끽 하고 문이 열렸는데 정숙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이는 살이 쏙 빠져 해골 같았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거든요. 엄마, 여길 어떻게?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 씨는 아들을 와락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말 손바닥만 했어요. 침대 하나에 작은 책상 그리고 옷걸이가 전부였죠. 정숙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 지혜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사는 거야.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지혜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정말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 전부 다 내 잘못이니까. 하지만 정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들의 말투도 표정도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민준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똑바로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엄마도 이제 제 일에서 손 떼세요. 바로 그 순간 정숙 씨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진실은 숨기고 있다니. 정숙 씨는 아들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왜 이래? 그러지 마.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정숙 씨는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스러워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기가 막힌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혜가 민준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민준이가 지혜에게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을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거든요. 민준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민준이가 알게 되자 지혜가 거꾸로 민준이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민준아, 이게 다 뭐야? 지혜가 너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민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 지혜가 증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정숙 씨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감정이었죠. 민준아, 내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 가져와, 빨리. 정숙 씨는 민준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장하는 불륜 날짜들과 꼼꼼히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지혜가 민준이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날들에 민준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 꼼짝없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민준아, 너 이 증거들을 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엄마, 이미 늦었어. 지혜가 이혼 서류에 내가 모든 걸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단 말이야. 뭐라고? 언제? 내가 정신이 없는 틈에 소리 지르고 협박하면서 사인하라고 해서. 정숙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그 상간남과 함께 살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정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한다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아주 똑같이 고스란히 되돌려 줄 거야. 민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싸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생 착하고 순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정숙 씨는 그날부터 지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던 능력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50년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뜨거운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정숙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지혜의 최근 행적들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죠. 지혜가 상간남 박서준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년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민준이에게는 친구 집에서 신세지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뭐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정숙 씨는 지혜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하며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혜가 그 박서준이라는 놈과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어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정숙 씨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혜가 꿰차고 앉아있는 집, 즉 정숙 씨가 피땀 흘려 사준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정숙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큰 문제가 되죠. 이건 따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확실히 세웠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지금까지 민준이와 자신에게 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 씨는 먼저 지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혜가 나오자 정숙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혜야, 나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 네? 뭐라고요? 지혜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잖니? 게다가 법적으로도 아직 이 집 일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사실 정숙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일부 지분을 등록해뒀었거든요. 물론 교활한 지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숙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먼저 거실 한복판에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보란 듯이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해서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아들 사진 걸어놓는 게 뭐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뭐 잘못됐어? 정숙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혜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상간남 박서준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고 지혜와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지혜야, 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내보낼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정숙 씨는 그들의 소곤소곤하는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치밀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정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민준이를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마치 민준이가 언제든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어머니, 민준 오빠는 안 와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난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정숙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혜와 박서준이 딱 불편해할 만한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에 지혜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지혜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박서준과 자유롭게 애정행각을 벌일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정숙 씨의 서늘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혜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떻게든 어머님 좀 내보내봐. 박서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응? 하지만 정숙 씨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그리고 지혜를 향한 진짜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가엾은 지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정숙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 나가주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차분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집 지분의 30%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당당히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 지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리고 지혜야,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들 이제 세상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단다. 정숙 씨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불륜 증거라고 네가 조작한 것들 말이야. 네가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사진들, 네가 꾸며낸 가짜 문자 메시지들, 이제 다 밝혀졌어. 지혜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민준이 핸드폰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작업 문자 보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여자도 네가 돈 주고 시킨 거잖아. 안 그러니? 정숙 씨는 지난 며칠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팩트만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더럽고 치사한 수법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낸 거죠. 지혜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있어, 아주 많이. 정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민준이 핸드폰으로 조작해서 보낸 문자들의 원본, 그리고 네가 저 박서준이라는 놈하고 시시덕거리며 불륜 저지르는 사진들까지 여기 다 있단다. 지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해. 지혜야, 내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 할머니인 줄 알았지? 나도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 꽤 오래 했어. 정숙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숙 씨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 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온갖 사기꾼들을 잡아내던 그때 그 시절의 조사 기법들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야, 네가 회사 공금 빼돌린 것도 내가 알고 있단다. 그건 아니에요.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회사 법인카드로 박서준이랑 데이트 비용 결제한 거 그 영수증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건 엄연한 업무상 횡령이야, 알아? 정숙 씨는 지혜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이 정보까지 알아낸 상태였어요. 지혜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었죠. 지혜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서준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서준 씨도 왔네. 마침 잘 됐어. 정숙 씨가 박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도 지혜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서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준 씨가 지혜한테 돈 빌려줘서 가짜 증거 만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서준 씨 회사에도 내가 이미 익명으로 제보했단다. 기혼 직원이 남의 가정 파괴하고 불륜 저지르고 다닌다고. 박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서준 씨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최도윤은 그 말을 듣고 지혜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봤어요. 야, 김지혜.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머님한테 다 불었어?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데? 박서준과 지혜가 서로를 의심하며 삿대질을 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봤죠. 이것 또한 정숙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서 서로를 물어뜯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준 씨,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지혜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박서준은 점점 이성을 잃는 것 같았어요. 지혜를 원망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죠. 정숙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보면서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착착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지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혜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민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줄게. 하지만 지혜는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꾸나. 정숙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박서준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혜야,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어머님 문제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지혜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믿었던 박서준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서준 씨, 가지 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지혜가 울면서 박서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차갑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정숙 씨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네가 내 아들에게 줬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똑같이 한번 느껴보렴. 다음 날부터 정숙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지혜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김지혜라는 직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며칠 후 지혜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 거죠. 지혜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와 정숙 씨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예.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른단다. 정숙 씨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지혜야,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렴. 지혜는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숙 씨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혜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지혜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서준이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 통 없었죠. 서준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된단 말이야. 지혜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그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란다.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겠니? 어머니가 서준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네가 어려워지니까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간 거지 내가 강제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지혜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조사를 받고 있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지.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숙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정숙 씨는 지혜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넣어서 말이에요. 지혜야, 아마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들 그거 다 법적으로 큰 죄가 되는 거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란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발 고발장 좀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내가 왜 취소를 해야 하지?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 민준이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지 넌 상상이나 할 수 있니?
정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 정숙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지혜야, 네가 우리 민준이를 쪽방고시원으로 내몰고 아들 직장에다 더러운 가짜 탄원서 돌리고 뻔뻔하게 위자료까지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지혜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민준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정숙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나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어느 누가 네 전화를 받겠니? 지혜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정숙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정숙 씨의 그 말을 들은 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정숙 씨는 지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한 짓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게 돌려줄 테다. 며칠 후 지혜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박서준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잠적해버린 상태였죠. 지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어요. 정숙 씨는 그런 지혜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이제 집세 낼 돈도 없겠구나? 정숙 씨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지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재판받으려면 변호사 비용도 있어야 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거니?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정숙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혜야,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것만이 아니란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났던 일들 말이야.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 지혜야,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정숙 씨는 지난 몇 주간 지혜의 과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했었어요. 지혜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지혜가 예전부터 남자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생 때 순진한 선배한테 등록금 빌려달라고 거짓말해서 돈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려놓고 떼먹은 것까지 그 기록이 다 있단다. 지혜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추악한 모든 과거가 탈탈 털린 기분이었죠. 그리고 지혜야,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정숙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민준이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민준이와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민준이네 엄마가 부자라니까 한번 잘 구슬려서 집이라도 한 채 받아내야겠다고 떠들고 다녔지? 네가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 내가 다 확보했단다. 지혜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 민준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넌 알기나 해? 정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으로 내몰 때는 언제고, 아들 직장에 가짜 탄원서 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달라고? 지혜는 바닥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민준 오빠한테 정말 사과할게요. 그때 정숙 씨는 지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귓가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끔찍한 고통, 이제 네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껴봐야 해. 지혜는 그 순간 온몸이 공포로 덜덜 떨렸어요. 정숙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무서운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혜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린내가 진동했죠. 지혜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실금을 하고 만 거였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이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줬던 그 굴욕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겠구나. 지혜는 자신의 꼴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울기만 했죠. 지혜야, 내가 지키려던 건 이 집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제 내 발로 직접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정숙 씨는 창문 너머로 지혜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지혜의 뒷모습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하나도 없었죠.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정숙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혜가 떠난 후 정숙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박서준의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방 안 구석구석을 소독하듯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돼.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 나갔어. 이제 여긴 다시 우리 집이야. 어서 돌아와, 아들.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괜찮고 말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민준이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혜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민준이가 정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아들.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정숙 씨는 민준이를 힘껏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아들 지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정숙 씨와 민준이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민준아, 회사는 어떻게 됐니?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지혜가 보낸 탄원서가 전부 거짓이라는 것도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젊었을 때는 꽤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이번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정말 놀라웠어요. 평생을 조용하고 순한 어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해낼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그 여자가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항상 네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끔찍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정숙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우리 가족이었구나. 정숙 씨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숙 씨는 다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숙 씨, 아드님 집에 돌아왔다면서요?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아이고, 다행이다. 가족은 역시 함께 살아야지. 정숙 씨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굳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누구든 또다시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무렵 정숙 씨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정숙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시간만이 오롯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